토론회를 주최한 삼장인 자립생활센터는 2022년 부산 민주시민교육 지원사업으로 여러분께서 다 함께 참여하셨던 지난 6월부터의 그 교육이죠. 토론으로 배우는 민주적 의사결정, 슬기로운 민주생활이라는 테마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사 표현이 참 어렵다는 얘기, 특히 뇌병변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더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그런 자기 주장을 최대한 펼칠 수 있는 스피치 훈련을 비롯해서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 강좌 등을 통해서 오늘 그 토론과 관련한 내용 또 기술을 배우고 익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마지막 과정으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공개 토론을 한번 해보는 것은 굉장히 유의미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그 토론 주제는 이미 공지가 됐겠습니다만은 미디어 속 장애인 과연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심도 있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발달장애인 변호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였는데요. 큰 인기를 누리면서 화제가 됐었죠. 오늘은 이 드라마를 포함해서 다큐멘터리라든가 또는 언론 보도 그리고 영화 등에서 비추어지는 우리의 미디어 속 주인공 또는 조연 장애인들 과연 이렇게 노출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론에 참여할 패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프로그램을 함께한 참여자 중에 정예 멤버 3분과 그리고 초청 패널 1분이 참가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될 때마다 여러분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미디어 속 장애인의 긍정적인 면을 말씀해 주실 황효리 참가자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박병주 초청 패널님. 네, 반갑습니다. 두 분 자리해 주셨고요. 이에 맞서는 또 반대 의견도 분명히 갖고 계시죠. 반대 의견을 말씀해 주실 김은주님.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황선일 패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황선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뭐 준비된 영상이 있다고 해서 바로 큐 하면 나오나요? 네, 준비된 영상 보시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호는 자폐성 장애인 것 같습니다. 자폐요? 이걸 본 거야? 형법을? 제311.5요. 공연은 사람을 모욕한다는 모든 부모에게는 한 번쯤 내 아이가 특별한 거 아닐까 싶은 날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내 이름은 우영우.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변호사가 왔습니다. 자폐라고 적혀 있다던데요. 서울대 로스쿨 수석 졸업에 변호사 시험 성적 1500점 이상. 민법 1004조. 고의로 직계 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는 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자기가 죽이거나 죽이려고 한 사람한테서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영우 정체가 뭡니까? 진짜 장애인인 거 맞아요? 아니 무슨 재판을 오기로 하는 겁니까? 너 좀 조용히 해! 그래봤자 너도 자폐잖아! 우영우 변호사, 건방지게 누가 누굴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네 성적으로 아무데도 못 가는 게 차별이고 부정이고 비리야. 늦게라도 입사를 한 게 당연한 거라고. 야, 변호사는 그것만 잘하면 돼. 이 있습니다. 이 있습니다. 글쎄 눈에. 이 있습니다.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을 도와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 보셨나요? 이 드라마 즐겨 보셨습니까? 즐겨 보신 분 손 한번 들어 보시겠어요? 보시긴 거의 보셨네요. 저는 사실 못 봤습니다. 저는 사실 이 드라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지나치는 장면을 보긴 했지만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보지 못한 어쨌든 발달 장애인이라는 변호사 이 흥미로운 소재로 화제를 낳았었잖아요. 대단한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울산 지역에 있나요? 우영우 팽나무가 상당히 뭐 기념물로 지적이 되고 또 관리가 되고 할 정도로 일단은 드라마를 거의 다 보셨다니까 하니까 보신 분들 소감, 우리 패널 분들의 소감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박병주 소장님께서는 드라마 어떻게 보셨는지? 네,
저도 우선 재밌게 봤고 예. 예. 비장애인이 그 주인공인데 대부분의 드라마가 그것도 이제 장애인, 그것도 이제 발달 장애인이 주인공이라서 발달 장애인들에 대한 이제 관심을 일으킬 수 있고 해가지고 저는 긍정적으로 또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 장면 중에 그 회전문 앞에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 이제 발을 동동 구르는데 그때 이제 같은 직원이 이제 우연히 보고 회전문을 이제 통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발달 장애인을 우리가 만났을 때 자주 만나지는 못하겠지만 만났을 때 어떻게 이제 대응 응대를 해야 될지 하는 그런 정보도 가르쳐주고 또 네. 실제로 또 발달 장애인들이 드라마 속에 있는 그런 또 여러 장면이 나오니까 발달 장애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현실을 알려주는 드라마라서 재밌게 한번 정주행해가지고 이틀 만에 다 봤습니다. 아, 몰아보기를 하셨군요. 네네 넷플릭스 다 봤습니다. 예. 아유, 저보다 대단하십니다. 몰아보기를 저는 할 줄 몰라요. 제가 생각보다 이 장애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SNS를 하지 않고요. 예. 그리고 이런 첨단 기기, IT, AI 이런 쪽에 정말 문외한이에요. 그래서 레가시, 오래된 그런 전통적인 방식을 좀 고수하는 편이기도 하고 또 신문물에 대해서 그렇게 뭐 탐탁하지가 않고. 드라마도 남들이 다 본다 그러면 잘 안 보는 편이기도 하고 이랬는데 우리 박병조 소장께서는 일단은 주인공이 장애인 중에서도 발달 장애인이었다는 거. 그리고 비단 이제 찬성과 반대 여론으로 나뉘어지겠지만은 무엇보다도 그런 상황에서 간간히 노출되는 장면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응대할 수 있는지 하나의 구체적인 방법론까지도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드라마 시놉시스가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황유리 씨께서도 일단은 긍정적인 입장이시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이 드라마 보면서 약간 연기를 왜 저렇게 해? 아니면 실제 저희 있는 일이야 이러면서 약간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직업군이 어떻게 저 장애인이 변호사를 해 이런 입장도 들으면서 네. 그런가 있을 법하지 않나 앞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오호. 이런 생각도 하면서 네. 봤고,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서 보면서 제 3자의 눈으로 보니까 조금 더 이런 느낌이구나라고 알게 되었고요. 네. 그러면서 주위에 그 발달 장애나 지체 장애 이런 분들이 많이 없는 삶을 살았던지라 어떻게 혹시 뭐 내가 이렇게 뭐 도와줘야 되나, 내가 뭐 이렇게 배려를 먼저 뭘 해줘야 되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면서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주고 말하면 해주고 이런 흔히 있는 내 주위 사람들이라고 되게 특별한 사람이고 되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냥 특별하게지 않고 내 주위에 있고 그냥 사람이고 이상한 사람 아니고 이런 걸 느꼈고요. 네. 만약에 내가 우영우 같거나 아니면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나는 어떻게 행동해주고 어떻게 대했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우영우가 내 친구라면 난 어떻게 했을까 이러면서 드라마를 되게 이입하면서 재밌게 봤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네 분의 패널 가운데 우리 황유리 씨만이 유일하게 네. 비장애. 맞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되게 우영우가 아닌 장애인의 입장이 아닌 그 주위에 있는 비장애인들의 입장을 좀 더 해서 시선으로 봐가지고 우영우가 장애인이 나와서 불편하다 왜 연기 저렇게 하냐 이게 아니고 이러면서 보는. 그렇죠. 네. 있는 그대로 다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네, 비슷하게 받아들이고 네. 저럴 수 있겠구나. 이거 흡수나 소화가 굉장히 빠르셨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서 심지어는 우영우 같은 주인공이 왜 가능할 수도 있지 않아? 네. 이런 기대와 희망까지도 갖고 계셨다는 말씀 해주셨어요. 그죠? 네. 더 붙이신 말씀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사람들 주위에서 막 저 사람 장애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수근수근이 그냥 있는갑다 이렇게 느끼게 된 마음이 컸어요. 네. 자, 황선일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 얘기를 우리가 토론과 관련된 강의를 제가 특강을 했을 때도 역시 비슷한 마음으로 견지하고 계셨고 오늘 역시 비슷한 마음. 오히려 이제 이런 분들께 문제 제기를 좀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보는데 드라마를 다 보셨어요? 네. 어떻게 느끼셨나요? 저는 솔직히 발달장애를 너무 허무하게 너무 부각시킨 것 같습니다. 보면은 한국에서는 전혀 이루어질 수 없고 미국에서나 그런 미국에서의 그런 발달장애인의 서번트 중은 장애를 가진 그런 유형의 변호사가 나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는데 우리 한국의 여건상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현실이고요.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 그런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집 담비가 벌떡 일어나서 밥상을 차릴 정도로 황당한 일. 애완견 말입니까? 예. 네. 단비까지도 네, 절대 긍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부정합니다. 드라마. 긍정 못합니다. 네. 미국에서는 가능하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예. 이게 왜 미국에서는 가능합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대로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실제로? 예,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 저 김문주 씨, 말씀하시죠. 제가 TV도 봤는데 네네. 미국의 다큐멘터리로 딱 안건이 존재한다고 하더라고요. 있다고. 케이스가 딱 하나의 사례가 있다. 그것도 여자라고 하더라고요. 여자분이고 어릴 때 협의증이었는데 커서 이제 그게 고쳐지면서 저도 활동하고 있다고 그런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근데 선천적인 장애인인데 후천적으로 조금 발달 장애가 덜해지면서 그런 케이스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실제로 있네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가지고는 뭐 있다 없다의 문제로만 우리가 인식하기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같은 드라마를 보고도 사람의 생각은 다 다를 수가 있고요. 또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동조하고 싶은 사람들을 갖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더 많은 우리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그래야 뭔가를 관철하고 또 이루어가려는 그런 인간의 보편적 사회성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영화 속에서나 드라마 속에서 이렇게 장애인들이 주연 또는 조연으로 요즘 등장하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러한 논의도 이제는 물 위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계제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러면은 이 장애인들의 미디어 노출 실태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객관적인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비단 이 우영우 드라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논의의 장을 좀 넓혀보겠습니다. 모든 미디어들을 포함해서 이 패널들의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한번 그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 소장님. 네. 전체적으로 미디어 노출이 지금 많이 이제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좀 접수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저는 이 오늘 제목에 미디어 속 장애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 자체가 약간 좀 이렇게 부정적인 면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우리가 계속 장애인들이 언론에 자주 노출이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미디어라는 게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도하는 게 미디어 역할이고, 그 중에 장애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장애인들이 노출이 되면 비장애인들도 저런 장애인들이 우리 지역 사회 속에서 우리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걸 알릴 수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주 본다는 것은 익숙해지고, 익숙하다는 것은 편하기 때문에 계속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약간의 불편한 모습들이 물론 보여질 수 있다 손치더라도 그간에 있었던 보이지 않는 벽을 우리가 감안한다면은 이런 노출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게 더 크다. 맞습니다. 이렇게 노출될수록 그만큼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분명히 우리 같은 입장이신 황유리 씨께서 하실 말씀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본인도 드라마 하나를 보고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고 느끼실 텐데
어떠셨는지요? 저도 계속 그냥 실제로 내 옆집 사람 요즘 만나러 다니기도 힘든 세상인데 좀 더 나오기 힘들어하고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걸로 되어 있는 장애인분들이 좀 더 텔레비나 TV 드라마나 아니면 노출적으로 저분들이 이런 불편을 겪고 있구나, 네. 이런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바깥에 나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하나 없어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을 겪고 있다는 걸 알면 우리는 뭘 바꿔야 되고, 내 친구들이 나랑 같이 밥 먹으러 가고 술 먹으러 가고 싶은데 카페에 앉을 자리도 없고 앉을 수 있는 것도 없는 거면 약간 슬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노출을 많이 되면은 뭐가 바뀌어야 되고 이 사람들이 뭐가 불편한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장애인들이 그 장애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네. 그런 접근이 훨씬 더 예전보다 더 나아졌다. 낫고 편해지고 네. 친숙하게 대할 수 있을 것 같더라. 친숙하게 대할 수 있고, 야 가서 뭐 술 먹으러 가자 했는데 거기 엘리베이터 없어서 계단이어서 못 가, 이거 아니에요. 뭐 가면 우리 업고 가면 되지, 막 하자, 이런.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우리 반대 입장에서는 좀 극단적으로 묘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네.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있으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묘사가 극단적인 것은 꼭 장애인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영화나 드라마나 미디어체에서는 네. 매개체들을 대부분 극단적으로 묘사해요. 뭐 주부를 묘사해도 뭐 부잣집 주부거나 가난한 집 파출부 주부거나 아니면 검사나 변호사나 의사 같은 것도 현실성으로 생각하면 엄청 사람들이 봤을 때 화려하고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야지 흥미롭고 재밌다고 생각해서 네. 그렇게 묘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장애인만이 극단적으로 묘사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설적인 구성이라는 거죠. 드라마가 어차피 픽션이기 때문에 허구의 바탕을 둔 스토리이기 때문에 비단 확대 해석해 보면은 장애인뿐만이 아니다. 그런 입장이시군요. 네. 이런 입장에 대해서도 여전히 하실 말씀은 두 분 있으시리가 보고. 네. 김은주님께서 먼저 얘기를 좀. 저는 실제로 저비증 환자들은 저비증 장애인들은 많이 받습니다. 근데 보면은 실제로 보면은 의사소통이나 뭐 사회활동이나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근데 뭐 드라마나 다큐멘터리에서는 뭐 서울대 법대에 나오고 네. 뭐 로스코도 나오고 그런 식으로 꾸밉니다. 그건 너무 판타지적으로 장애인들의 목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을 너무 높게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장애인들을 물론 미화시켜 가지고 잘 꾸며준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 스스로가 갖고 있는 불편함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우리 스스로 갖고 있는 어떤 그 인식과 아주 관련이 있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적인 손상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줘야 된다. 일반인들이 그렇게 미화되거나 또는 어떻게 반감적인 요소가 있을 때는 전혀 그런 컴플렉스가 없기 때문일진데, 이제 장애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보는 게 좋은 장면으로 어차피 연기 속에서는 극화된다 하더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그런 장애인 뭐 드라마에서나 네네네네. 그 미디어에서는 어느 모델에서 막 미화시키고 판타지식으로 하니까 조금 보기 불편하고. 네. 자, 분명히 여기서는 이제 이게 개재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논의의 장을 넓혔을 때는 분명히 픽션이기 때문에 일반인도 얼마든지 극화돼 가지고 뭐 재벌가로 극상화 시켜 가지고 보여주기도 하고 하는데 장애인이라고 이해가 될 수 없지 않냐. 그리고 또 그런 과정이 극히 불편한 정도로까지 해석될 수 있겠느냐는 입장이시고요. 그것보다 더 큰 부분이 더 많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그리고 이제 역시 이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입장대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제가 중간에 조금 우리 황선희 씨한테 이 얘기를 좀 더 듣고 싶어서요. 그 지금 보면은 그 불편함이 그렇다면은 지금 미화가 돼서도 불편하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김문중 씨께서. 네, 그런데 실제로 미디어에서 다큐멘터리 굉장히 사실적이죠. 팩트 위주. 전혀 픽션이 아닌 논픽션 위주의 프로그램이 와도 불편함은 있지 않나요? 근데 너무 현실적으로 만들어도 어느 정도의 현실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이거는 현실성이 없고 대부분 뭐 진짜 치부를 보여주는다는 느낌이 든다. 그 뭐 과장해서 보여주니까. 과장해서 예를 들면 어떤 부분들이라고 그럼 볼 뭐 수 있- 장애인들을 대부분 뭐 불쌍하다 뭐 또는 뭐 돈이 많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불쌍하다거나 돈이 많다 이런 식으로 이게 왜곡되는 경우 많아요. 그런 상반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뭐 영화에서도 보면은 뭐 진짜 보면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대부분이 그 천재적 아니면 뭐 진짜 바보로 나와서 뭐 가족들한테 의지해야 되는 존재로 나온다든지 김은주 씨께서 사례를 얘기해 주실 거지만 네네. 그럼 뭐 무슨 드라마였죠? 우리들의 불륜도라는 예, 그 드라마에서 보면 그 쌍둥이 동생을 그 쌍둥이 언니 그 다운증후군 어떤 드라마라고 제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우리들의 불륜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예,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네네네. 거기서 보면 한지민이 그 언니가 다운증후군 쌍둥이로 나옵니다. 예. 근데 그 쌍둥이 언니를 그 언니가 들어가 있는 시설이 잠시 뭐 그런 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같이 지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 동생은 그 언니를 보호하고 싶지 않은 그런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그런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부딪히는 모습들을 드라마로 하는데 그 내용에서 보면은 그거 역시 드라마. 예. 장르. 그 내용에서 보면 대체로 보면 그 장애인들이 대부분 그 부모나 가족들한테 의지해서 그런 살아야 된다는 존재로 나옵니다. 네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너무 왜곡되지 않아 그런 부분 그런 생각이 불편하다. 듭니다. 네. 자, 이게 이제 뭐 사실 보편적이라는 잣대를 어떻게 갖다 대느냐는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픽션이라는 부분은 역시 그런 보편성과는 좀 가치를 둘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감안하고 볼 것이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기는 그런데. 역시 이제 여기에서 논픽션으로 옮겨갔을 때 다큐라든가 우리가 뉴스라든가 이렇게 갔을 때도 왜곡의 요소는 분명히 있다. 이런 반론을 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그렇게 질문을 드린 이유가 그렇다면 미화하는 것은 불편한데 있는 그대로 나갈 것 같으면 그건 불편하지 않냐라고 질문을 드린 거죠.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다수의 사례와는 동떨어진 특수적인 상황만을 고려해서 내보내는 경우도 있다라는 게 이제 반대하는 입장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역시 또 박평주 소장님은 네. 또 그렇지. 의견을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할 것 그러니까 같은데. 아까 상대 패널께서 뭐 환타지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환타지일 수도 있고 예. 근데 그 우리들도 대운동 이 드라마를 떠나서 대운동 좀 하나의 환타지는 있지 않습니까? 예. 가령 저 같은 경우는 로또 복권에 걸릴 수 있다라는 이런 환타지 아직 실현은 안 됐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게 너무 그쪽으로 생각하면 너무 편중되니까 예전에 그 개그 콘서트에서 유행했던 그
개그일 뿐 오해하지 말자. 예, 그게 빗대요. 드라마는 드라마지. 예, 우리도 오해 안 했으면 좋겠고 예. 예, 이제 드라마는 일단 시청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드라마 속에 있는 그런 재미를 위한 설정, 플롯, 그리고 약간의 허구 그런 것들하고 또 실제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지나친 걱정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어쨌든 장애인들이 드라마든 뭐 논픽션이든 픽션이든 계속 나오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허구와 진실의 차이는 장애인들 역시도 비장애 묻지 않은 판단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고려할 대상은 아니다. 이제 보는 이제 시청자분이 예, 판단을 하겠지. 우리가 진짜로 발달장애인들이 우리 같은 사람일 것이다라고 대부분 생각하던 시청자는 아마 없을 겁니다. 허구와 진실이 이제 이거 픽션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드라마와 관련된 얘기로 다시 잠깐 넘어가는데요. 시청자의 판단의 몫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우준 씨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근데 너무 연기적이지 않고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자기는 너무 좀 자기 주장이 없이 그렇게 의존적으로 막 그렇게 하니까 제가 옛날에 영화 오아시스를 본 적이 있나요? 오아시스 영화 본 적이 있나요? 네네. 나 그거 보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화가 나더라고요. 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여자 주인공이면은 내가 따뜻하게 자기 주장을 해서 가족들한테 따뜻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그 영화를 보면서 저 영화는 너무 연기는 없다 그런 생각 많이 가지면서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 보면서 너무 짜증이 나고 너무 장인을 왜곡시켰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네. 오아시스 영화에서 장애인이 좀 그 여자 배우가 누구죠? 문소리 씨고 남자 배우는 설경구였죠. 네. 꽤 오래전 영화인데 거기에서 이 두 사람 다 장애를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설경구는 없나요? 설경구 씨는 없는데 보면은 있어 보입니다. 그런가요? 네. 근데 이제 건달로 나오고 문소리에 대한 설정 자체가 불편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너무 불편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불편했다는 얘기인지 제가 정확히 아까 알아듣지 못해서.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여자 주인공이 자기도 사랑할 수 있다는 그런 그 남자 주인공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못하고 가족들한테 이용당하면서 그 영화 본 지가 한 10년 다 돼가니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사회에 그 보조금 있잖아요. 지금쯤에는 생계비죠. 생계비를 그 가족들한테 다 끼면서 그렇게 생활한다는 거지. 도저히 저는 어떻게 안 되고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완벽하게 다 이해는 하지 못했지만 어떤 내용인지는 대충 알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그러니까 아까 패널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느 시점의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 다른데 그거는 제가 보는 과정도 아주 현실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장애인들이 장애인 가족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실제로 삥을 칩니다. 삥을 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영화 보신 분 알겠지만 그 형사라든지 다른 비장애인들이 그 문소리에 대한 그 이야기나 멘트가 대부분 사실 아닙니까? 현실에서
예, 해질에서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영화로 만들어져 또 히트를 했거든요. 예. 그 얼마나 장애 인식 개선이 됐습니까? 예, 영화라는 소스도 역시 픽션이긴 하지만 물론 다큐 영화도 있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정반 합에 도출되려고 할까요? 이런 변증법적인 과정. 그러니까 완전히 옳은 건 아니지만 네. 지금과 똑같은 경우죠. 다른 의견을 보여줌으로써 어떤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정과 반대하는 것 그로 인한 화합적인 측면에서의 결론은 의미가 있다. 아, 그렇지. 예, 그렇게까지도 봐야 된다는 얘기죠. 네네. 그냥 그 반이라는 의견에만 저희가 매몰되지 말고 네, 그 네. 이상의 합의라는 것을 도출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신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좀 여기까지 얘기가 진행이 됐는데 황천일 씨께서는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정반합 이런 과정이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거든요. 박빙수 수장께서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긍정하실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그 찬성하는데요. 네. 그 한국에서는 현실성을 떨어진다고. 현실성을 너무 떨어져. 일단 그 우영우 같은 경우는 보면은 천재성이 너무 부각됐고요. 그다음에 그 뭐로 앞전에 영화 그 7번가의 선물인가 거기서 보면 또 그 유성용 배우가 또 그 발달 장애를 또 가지고 있고 그 장애로 인해서 또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는 대비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지금까지 진행이 되면서 팽팽하게 이제 반대 입장, 반대를 위한 반대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의견에 대해서도 이제 자신의 의견들을 말씀하셨어요. 저기요, 전화하고 싶은 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네네. 사회적이 있으면 드는 것도 괜찮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미디어 노출로 인해서 장애인에 대한 모방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모방 범죄. 네. 실제로 오영우 드라마도 보면요. 네네. 그 비장애인 한마디로 마동이 비장애인 청년이 네. 직장장애인 여성을 그걸 유린해가지고 사귀는 사람 그 사귀는 비용을 뜯어낸다고요. 아무도 같이를 했죠. 예. 같이를 하면서 그거를 그 비장애인 직장장애인 어머니께도 고사를 해가지고 예. 그 법정에까지 갔는데 그게 법정에서 2년형을 받았더라고요. 예. 너무 과도한 미디어 노출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힘이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영우 드라마 역시 그 장애인 비장애인 청년이 발달장애인 여성을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돈 갈취하는 예 그런 그 후원금을 횡령당하기도 하는 맨발의 기봉에서도 역시 그 내용에는 제가 우리 대충 이야기를 좀 메모한 걸 제가 봤는데요. 모방범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된다. 이제 김은주 씨 말씀 그 얘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황유리 씨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말씀해주신 대로 모방 범죄에 대한 타겟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영화와 이런 드라마의 매개체를 통해서 모방 범죄도 나올 수 있지만 이거를 모방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의 선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이런 우리도 보이스피싱에 관련하거나 아니면은 뭐 범죄 사기에 관한 드라마, 연극, 미디어체 홍보 영상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안녕하세요. 돈 필요하세요 한 사람 보고 아 나도 저렇게 해서 보이스피싱해서 돈 뜯어야지 이런 생각보다 아 저런 전화가 오면은 조심해야지 보이스피싱 사기니까라고 안 당해야지 이런 생각이 안 당해야지 이런 예방책이 되지 모방범죄 해야지라고 저런 드라마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우영우에서 나왔던 장면에서 보면
아 내가 너 너무 사랑해 이러면서 사랑한다는 말로 지적장애인이나 장애인 이용자 친구들을 깨워가지고 아 내가 널 사랑하니까 난 이걸 갖고 싶어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샤넬을 사줘야 돼 이런 말에 꼬임이 넘어가지 않게끔 교육을 할 수 있는 자료로서 충분히 이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니 진짜 뉴스 보면 발달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들이 뭐 일대손도 속이면서 하고 보이스피팅도 당하는 거를 뉴스에서 종종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좀 맞습니다. 오디오 제가 이제 언론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뉴스라는 부분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장의 진실 그리고 화면의 사실이 다를 때가 많아요. 그렇죠. 이 리포터가 기본적으로 1분 20초짜리 리포트입니다. 우리가 길게 하는 뉴스 기자가 스탠딩을 하는 게 1분 20초예요. 굉장히 짧죠. 1분 20초 동안 뭐 몇 마디를 하겠습니까? 인터뷰 받고 하면은. 그래서 굉장히 극적인 형태를 취해요. 지금의 뉴스 리포트는 미국에서 비롯된 방식인데 짧은 리포트에 사건 사고를 굉장히 소스화시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굉장히 극적인 부분만을 보여줍니다. 그럼 악의적 편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보여지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화면을 통해서 한번 걸러서 보기 때문에 화면만 보는 사람들은 화면이 다 사실이 맞다라고 보는 거죠. 팩트라고. 하지만 직접 현장에 갔을 때 진실과는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으로 이야기를 접근했을 때는 우리 김은지님께서 얘기하시는 걱정들이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지 제가 이해는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드라마가 됐건 다큐가 됐건 개선할 수 있는 여지의 좋은 프로그램으로도 많이 좀 뉴스를 만들거나 개량적인 생산적인 뉴스를 발굴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특정화시켜 가지고 그게 아무리 미화시킨 것이라 할지라도 불편할진데 또 있는 그대로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는 부분이라든가 고발성이라 할지라도 왜 그런 식으로밖에 그런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느냐의 문제를 지금 제기를 하고 계신다고 보고요. 예, 보고요. 여기 덧붙여서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보면 요즘 기자들이 뉴스를 보면 너무 팩트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자극적인 멘트와 그런 기사거리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안 그랬죠. 예, 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네. 그것에 피해를 입는 우리끼리 얘기니까. 그런 우리를 장애인들은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참 아직 그런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그 기구가 있고요. 엄연히 거기 언론 중재 심판 청구 이런 제도가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도 제가 거기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걸 통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면 언론사에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을 경주하겠다. 그 정도까지는 지금 민주적인 어떤 의사소통 과정에서 여론을 담는 그릇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언론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중대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도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경우는 극히 없어요. 특히 이제 사회적 약자 계층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대변할 수 있는 기구들이 그 역할을 충분히 또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들의 블루스 얘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에피소드들 이야기가 됐습니다. 자, 장애인의 미디어 노출 전반적으로 드라마나 영화뿐만이 아니라 뉴스라든가 다큐에서 비춰진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나눌 수 있는 토론을 어느 정도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보고요. 여기 보니까요. 여기서 열기를 잠깐 식히고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60초 뒤에 뵙는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마 광고 보시고 잠시 뒤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채널 고정! 네,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자, 그럼 두 번째 주제 토론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이제 사실 일부에서도 어느 정도 논의를 했던 얘기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언론 보도 실태 사례를 좀 살펴보자는 얘기인데요. 이건 역시도 장애인 관련 언론 보도 저희가 편집본 안내 영상으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스크린으로 한번 보시고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첫 출근길을 맞아 장애인 단체의 시위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참다 못한 시민들이 휠체어 행진을 가로막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전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근길 가장 붐비는 지하철 노선인 2호선.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 관련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36번째 지하철 시위에 나섰습니다. 추석 연휴 마치고 출근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제36차 출근길 자치탐지라를 진행하게 되어서 죄송하고 무거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후 휠체어로 열차에 타고 내리길 반복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참지 않았습니다. 출근길 시위로 2호선 내선순환 열차는 2시간 넘게 지연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첫 시위 이후 가장 긴 시간입니다. 지하철 시위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지난 17일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던 여성과 노인 등을 상대로 흉기를 마구 휘둘렀던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범인 안인댁은 조현병 치료를 중단하면서 증상이 악화됐고 피해망상 증세까지 겹치면서 분노를 그대로 외부로 표출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뒤 불과 일주일 만에 경남 창원에서는 조현병을 앓는 18살 A군이 위층 할머니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이곳은 신림역 앞입니다. 인근에 상가도 즐비하고 또 유동인구도 적지 않은 곳인데요. 지난 21일 이곳에서도 조현병 환자에 의한 폭행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확실하게 제 기억에 남는 게 굉장히 분노에 차 있더라고요. 화가 엄청 나 있는 사람이 표정이 다시 재차 폭행이 가해지고 옷도 벗어버리고 막 물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실제 사례들 뉴스가 보도된 경우들을 저희가 짧게 편집해가지고 사무국장님이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큰 이슈가 됐던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저도 이거 뉴스로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하철 농성 관련 뉴스가 있었고 또 정신장애인에 관한 뉴스 보셨습니다. 당사자 또 같은 장애인 입장에서 하신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김은주 씨 얘기 좀 먼저 들어보도록 하죠. 저는 이 뉴스 보고 마음속으로 빨리 화가 났고 장애인들에게 이런 거는 진짜 중요하거든요. 뭐 어디를 가도 두리번이나 자비콜라는 뭐 버스를 이용할 수도 없고 뭐 저는 버스가 있다고 하지만 뭐 타본 적도 없고 저는 분들은 그리고 이 장애인들한테 이런 거는 진짜 중요하고 왜 이렇게 이런 거를 하는지 그 시간대 그 최근 그 비좁은 출근 시간에 그 장애인들이 미쳤다고 시위를 하겠습니까? 시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시위를 하는 거지. 뭐 어느 보도에서는 뭐 장애인들 비판적으로 뭐 시민들을 불편하게 한다. 뭐 최근 시간에 왜 시위를 하냐 뭐 그런 식으로 보도하는데 그건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을 알아도 자세하게 보도되지 않고 뭐 비판적인 그런 논쟁들만 보도하는 게
화가 많이 났습니다. 네, 제가 이 뉴스를 나가는 그날 장애인 협회 임원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날 점심 때 하고 나서 이 얘기를 차를 한잔하면서 나눴어요. 근데 장애인 협회 우리 장애인 가족들 역시도 어른들이죠, 원로들께서도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었어요. 심했다, 너무했다 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래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데 우리에게는 그게 너무나 소중하지 않냐, 이런 의견이었었던 것 같아요. 결론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중립만 지켰고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언론사에 있는 사람으로 봤을 때 편협한 보도가 맞다 싶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의 목소리는 단 한 줄, 그냥 예산 피켓 시위하는 거, 예산 줄어진 거에 대한 시위라고만 간단하게 한 줄이 돼 있었지, 실질적으로는 처음부터 시민들 목소리를 더 많이 부각을 시키고 불편, 아침에 일종의 사건 사고, 그러니까 그 진위를 파악하려는 의도는 아예 없었다. 충실치 못한 리포터였다. 현상에만 너무 치중했다. 저는 이제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래서 김은중 씨는 우리나라 언론들이 형편없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들끼리만 있는 자리에서 제가 이거는 중론이기 때문에 중립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문제는 있다. 보도에 편협한 시각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황선일 씨도 역시 네, 같은 생각이신 거죠? 저도 지하철 시위 뉴스를 보면서 네. 장애인들의 시민들의 불편함 한 거는 인정합니다. 네. 한 것은 인정하는데 과연 비장애인들만 불편했을까요? 장애인들도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장애인들도 일할 권리 있고 배울 권리 있고 교육받을 권리 있습니다. 있는데 그 과정을 다 비장애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런 시위를 했을 뿐인데 이걸 너무 왜곡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즉 말해서 보면은 드라마 우정우에서는 보면은 한없이 천사로 나오고 다른 뉴스에서는 악마로 나오고 정말 그렇게 나옵니다. 상반되게 나오고 네.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그 기준을 모르겠고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납니다. 네. 비평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방송 스스로 자기들 자아 비판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충분히 논쟁거리가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뉴스 보도 행태에 대해서 일단은 성이 나신 것 같은데, 황혜리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죠? 저도 보고 한쪽 면에서 그냥 불편을 겪은 사람들의 그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것만 보여준 편협한 보도였다는 건 인정하고요. 근데 대신에 보면서 저게 편협하구나,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나와서 이렇게 힘든, 누가 봐도 사람 많고 누가 봐도 힘든 상황인데 저렇게까지 나와서 시위를 하는가, 저 시위를 하려고 예고를 하자마자 해화역 엘리베이터를 폐쇄를 하는가에 대한 문제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관심이 그날 관심과 궁금증을 일으킨 뉴스라고 생각하고요. 그 관심이 실제로 시민들이 불편한 게 아니고 그들의 목소리는 무엇인지가 이게 닿을 수 있게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뉴스가 보도되고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게 됐는지에 대한 보도도 다시 보도도 나고 팩트 체크하는 뉴스도 보도되었고요. 그래서 뉴스 안에서 막 장애인들이랑 비장애인들이랑 막 실랑이도 하고, 나는 임종 가야 되는데 니 때문에 못 간다 이렇게 하고, 나도 사실 못 갔다 이러면서 했는데 니 때문에 못 간다 이러니까 그럼 버스 타고 가세요 이 말 엄청 뉴스가 됐었잖아요. 이슈거리가. 근데 그 버스 타고 가세요의 앞뒤 전후의 말은 따르고, 난 너 때문에 못 간다 했더니 버스를 타고 가란다, 저런 매정한 장애인을 봤나, 이런 뉴스였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자신이 그 장애인 발언했던 장애인이 겪었던 일을 쭉 나열하다 보니 버스를
당신들은 버스를 타고 가시면 되지 않냐. 나는 버스도 못 타고 택시도 못 타고 지하철도 못 타고 비행기도 못 타는데 나는 그래서 두리발이랑 자비콜밖에 안 되는데 두리발이 못 잡혀서 나는 임종을 하루를 넘겨서 결국 못 봤었다. 이런 얘기였었던 거거든요. 그런 긴 얘기가 있는데 다 자르고 난 너 때문에 임종 못 간다. 그럼 니는 버스 타고 가면 되지. 택시 타고 가면 되지. 이렇게 편협하게 잘려가지고 뉴스가 났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나중에 아니고 그런 논란들이 있으면서 뉴스로 다시 밝혀지거나 아니면은 유튜브 뉴스로 이렇게 실제로 팩트 체크가 올라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걸 바라보고 있던, 제가 그 현장에 있진 않았지만 그거를 보고 있던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이게 진짜 뉴스인지 편협한 건지 가짜인지를 이렇게 확인하고 알아보고 궁금해하는 그런 국민 수준이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대로 된 뉴스도 올라오는 것은 우리의 수준이 좀 더 올라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합니다. 워낙 가짜 뉴스가 판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뉴스의 진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수준, 우리가 보는 안목도 역시 키워야 되겠다. 그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의견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일괄적으로 좀 같이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좀 덧붙여 주신다면. 네. 어쨌든 요 근래 그 지하철 투쟁 때문에 이제 장애인들이 이제 언론 노출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건 뭔가 좀 방법이 과격해야 이제 그나마 언론에서 관심을 가져주고, 십몇 년 전에는 뭐 저것보다 더한 이제 지하철 선로 자체를 점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9시 뉴스에 9시 뉴스에 보도가 되고, 이번에도 이제 출근길 이제 지하철 투쟁을 하니까 언론에 보도되고 또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그 시민들의 관심은 대부분 비난과 욕설이었지. 그래도 그렇지만 이제 그 출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지각 하면 기분이 나쁠 수 있지. 지각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우리 또 장애인들은 그분들은 뭐 하루 이틀 정도겠지만, 장애인들은 거의 뭐 평생을 뭐 약속이나 모의 뭐 일들에 지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뭐 그럴 가능성이 높지. 왜냐하면 이 현재도 이제 이동권 환경이 뭐 전국 뭐 서울 부산 할 것이 다 열악하기 때문에 언론에 어쨌든 이렇게 부정적으로 노출돼서 장애인들에 대한 이제 좀 이렇게 비난이 좀 과하다 할 수 있지만, 아까 우리 효리 씨가 말한 것처럼 워낙 이제 방송과 언론에 가짜 뉴스가 많다라는 게 우리 일반 시민들이나 시청자들이 학습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관심 있는 분들은 아까 그 지하철 뭐 할머니 임종에 늦었다, 뭐 그 버스 타고 가라 이런 것도 아까 팩트 체크 통해서 사실로 밝혀졌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걱정을 크게 안 하고, 그래서 우리 언론이 이제 너무 편협하게 하지 말고, 이 장애인의 뭐 좀 좋은 것도 해주면 좋지만, 미담은 뭐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방송에 안 나온다면 대부분 다 이런 안 좋은 것만 이제 나오지만, 어쨌든 그래도 언론에 많이 노출되는 게 좋다. 그래 이야말 이제 장애인들이 이제 우리 근처에 옆에 있구나라는 이런 이제 존재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가 살아 있다, 이제 무전제로 취급당하는 것보다는 살아 있다라는 걸 알릴 수 있기 때문에 나쁜 뉴스든 좋은 뉴스든 언론에 계속 노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우리 황선희 씨 아까 손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죠? 아까 언론에서 보면은 그 엘리베이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보면 저희들 장애인들이 싸우고 노숙하고 정말 요구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저상버스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희들이 10년, 20년 싸워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거 누가 다 이용합니까? 보면은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 다음에 유모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 다 이용합니다. 한 2시간을 정말 지켜봤을 때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봤거든요. 그 부분에 보면은 그 이용자들이 대부분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입니다. 그래놓고 저희들한테는
왜 이 구루마가 왜 타고 다니느냐? 왜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말해서 보면은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밀리고 버스 타면은 눈치 보고 탈 수 있는 거라고 장애인 콜택시밖에 없는데 장애인 콜택시도 대수가 모자랍니다. 지금 200대 가지고 200대 조금 더 넘을 겁니다. 근데도 시간이 2시간, 3시간이 차이가 납니다. 한번 배차를 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 정도로 상황이 열악한데 언론에서는 보면은 대체로 보면은 그 장애인이 뭐 잘못했다 장애인들이 과격하다 그렇게 보도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런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데 왜 장애인들을 자꾸 똑같은 시민을 봐야 되는데 뭐 지금 너희들은 필요 없다. 너희들은 쓰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물론 뭐 그런 주장도 저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도한 피해 의식도 저희 스스로는 좀 여과를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그러한 과정에서 장애인이 투쟁을 해서 남겨준 산물이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필이 안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어필은 누가 해주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렇게 10년 동안 해온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이 불편함, 잠시만 우리에게 주목해달라는 소명. 결국에는 이 언론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도어 스태핑이라고 해가지고 대통령도 매일 아침 언론을 만나잖아요. 왜 만날까요? 실보다 득이 많다고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보여지는 모습은 그렇지 않잖아요. 저 사람 왜 저걸 할까? 계속 마이너스인데 호감, 비호감으로만 떨어지는데 왜 그럴까? 하지만 주가도 똑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요 엄청난 반등 효과가 있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파괴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언론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언론을 이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저희들의 지금 준비, 제가 이제 토론 과정에서 비장의 무기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고 활용하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소장님이나 우리 한선일 씨 같은 분들이 만약에 그런 자리에 있었다면 훨씬 효과적으로 투쟁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조명을 객관적으로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정신질환자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쭉 데이터를 보니까 김은주 선생님께서 준비를 하셔서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정신장애는 아주 흉악한 범죄자다라는 공식을 심어주는 것 같다. 사건 사고만 일어나면은 뭐 조현병 또는 우울증, 뭐 약을 복용하고 있다더라.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인 범주 안에 정신장애인 다 포함시켜 버리는, 색안경을 끼게 만든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한 파넬이 있죠.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네. 이제 보시면은. 네, 그래프를 보시면은 뒤에도 있죠. 네, 전체 범죄 비장애인 대비 3.4%에 불과한데 강력 범죄 역시 비장애인의 대비 21%.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뉴스에서 정신장애인 무서운 존재로 심어주고 있는 거 아니냐. 같이 공존하기 싫다는 생각을 가지게 한다. 대부분의 정신장애인은 범죄자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왜 이런가? 이렇게 이제 문제제기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죠? 네. 상당히 통계를 통해서 저희가 증명된 사례니까 확실한 팩트고요. 이런 의식을 심어주는 뉴스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황선일 씨께서 한번 해주시죠. 네, 보면은 뉴스를 어떻게 하면 더 자극적이고 만들까? 그런 걸 연구하는 단체인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그 자극적인 내용과 멘트로 그 구겨 넣어서 일단
뉴스를 만들고요. 구독자를 늘리고 시청률을 높이는 데만 급급한 뉴스들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피해를 입는 장애인들도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네. 뉴스의 생명 팩트를 전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자와 관계자분들 올바른 뉴스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부분하고 일치하네요. 예, 그죠? 네. 일치합니다. 제가 이제 화면에 화면에 사실과 현장의 팩트. 진실 그렇죠. 다르다 이 얘기 드렸잖아요. 제가 한때 이거 클로징 멘트로도 많이 썼어요. 제 뉴스 하고 나서 제가 앵커하면서 마지막에 저희들은 화면에 사실이 아닌 현장의 진실을 전하는 언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클로징 많이 했는데 사실을 왜곡하는 진실이 아니라 사실을 좀 더 극명하게 쉽게 우리가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진실을 보도할 수 있는 그런 단면들을 좀 뽑아낼 수 있는 언론 보도 아쉽다. 예.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언론 보도의 생명은 이제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황유리 씨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언론 보도를 보면서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 언론이 말하고자 하는 거, 저 언론이 숨기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시청자들이 보면서 그냥 아 그렇구나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났는데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병원과 소방관들이 아니라 아 고생하셨군요 온 국회의원이나 그냥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피해 정도를 보여주는 것도 맞지만 그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고로 사람들이 살고 노력했는지도 많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언론이 나왔을 때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하고 저게 믿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얼마나 진실을 좀 덜 보여줬는지 더 보여줘야 하는 진실이 무엇인지 시청자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언론은 시청자들이 이거 더 왜 얘기 안 했어? 왜 말을 안 했어? 라고 하지 않도록 정말 진실되게 좋은 뉴스를 더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보는 사람과 만드는 사람 서로가 다 의무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프로슈머라고 하잖아요. 생산자가 곧 소비자다. 네, 그래서 이제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개인 미디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채널을 갖고 있는 거죠.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 찍어서 바로 전송하면은 그게 뉴스인 거죠. 네, 영상 뉴스, 돌발 영상 같은 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모여서 시청자들 제보가. 그래서 이제 주권을 갖고 있는 언론 미디어 주체, 네, 여론 주도자로서 역할을 하려면 역시 그런 객관적인 시각 깨어 있어야 한다. 예, 우리 모두가 기자, 시민 기자일 때 가능하다. 이게 이제 우린 그냥 다수의 객석에 있는 관중일 뿐이야라는 의식만을 가지고서는 사실 어렵고요. 효과적인 전달이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식을 가지고 전달할 때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좀 더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언론에서 뉴스는 중학교 2학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를 쓰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말하면 그거는 틀린 언론입니다. 가장 쉽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줄임도 안 해요. 맨 처음에 뉴스 기사는 전부 다 느려서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뭐 공가협, 뭐 전대협 옛날 식으로 그렇게 줄여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건 다 처음에는 풀어서 설명하는 것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한 우리가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그런 교육 하잖아요. 기본적인 교육. 그렇게 의견을 가지고 개진하면서 보완할 수 있고 조금 더 진일보된 그러한 의견들을 생산할 수 있는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전화가 시청자의 몫을 이야기해 줬고요. 박 소장님 의견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어떤 얘기 또 덧붙이고 싶으시죠? 어쨌든 언론이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께도 말씀하신 것처럼 1분 20초 안에 다 전달하려고 하니까 시간적 제한도 있고 그리고 아까 현장의 진실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사실을 보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향이 언론 보도가 많고 그래서 이 정신장애인들의 그 범죄 사건 보도가
비중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장애인들 그러니까 지체나 내백면 장애인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보도가 안 되거든요. 그것도 일종의 뭐 차별이 아닌가. 예, 그 장애인들도 사람들이 비장애인들이 생각할 때 범죄를 안 저지를 것이다라는 그런 일종의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다. 방송에서 그 균형을 잡아주려고 이렇게 이제 정신장애인들만 집중적으로 보도하는데 이건 좀 잘못된 것 같고, 예. 그래서 장애인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뭐 처벌을 받고 보도도 되는데, 근데 이제 장애인들이 이제 범죄 피해를 당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보도가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지금도 많은 장애인들이 뭐 핸드폰 뭐 개통 남포동 있지에 사거리에 있는 모 통신 거기서 집중적으로 불법 개통을 해가지고 피해를 본 지적 장애인이 많습니다. 뭐 그런 사례라든지 뭐 이렇게 또 약치 유인한다든지 이런 이제 범죄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뉴스는 거의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이런 자극적인 뉴스, 뭐 정신장애인이 뭐 불을 질렀다, 뭐 이렇게 얼마 전에 또 범죄도시 2에도 나왔지. 예, 슈퍼마켓에서 이제 칼 들고 난동 부리는 사람이 정신병원을 탈출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굳이 장애인의 범죄를 소개할 때 꼭 거기에는 이제 그 사람 장애 유형을 밝힙니다. 뭐 정신장애인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이 접했다면 그 비장애인들 관련 범죄 그 자를 이제 보도할 때는 그 사람 이름만 말하지 뭐 그 사람이 뭐 그래 앓고 있는 치질이나 뭐 비염 있다 이런 건 보도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형평성도 안 맞고 너무 언론들이 이 자극적인 것만 찾다 보니까 우리 장애인들 특히 정신장애인들이 언론의 희생양이 된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하고,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언론들이 우리 장애인에 대한 뉴스를 보도할 때는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예, 보도했으면 좋겠고, 예. 어쨌든 언론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는 그 역할을 예, 죄송하지만 예, 잘 못하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텍스트에서 얘기하는 정신장애와 마음의 장애는 좀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정신장애로 다 통칭해서 쓰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유형별 장애로 정신장애를 특징했을 뿐인데 대체할 말이 없으니까 정신장애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마음의 장애고 사회적 장애죠. 그거는 그죠? 예, 불을 지르고 이러는 게 정신장애 유형이 아니라 그건 사회적 장애고 마음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인데 별다르게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신장애를 포함시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주체성을 바꿨잖아요. 그죠? 예. 장애인을 대부분의 주류 범죄를 주체적으로 두면 비장애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용어를 쓸 때까지도 얼마나 일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어떤 판단의 문제, 구조화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의견 개진을 할 부분도 있다.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뭐 이 논의는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나름의 의견과 소중한 결론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무리를 지으면서 미디어에 바라는 점이라든가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우리 장애인 비장애인에게도 해당되는 좋은 말씀이 있다면은 마무리 발언으로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김은주님께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덕주나 언론 보도를 할때 장애인들 생각을 좀 더 방향하고 다들의 일각한 그런 팩트만 좀 만들어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속 그 드라마나 좋은 방향으로 장애인들에게 좋은 쪽으로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장애인 입장에서 한 번쯤 걸러낼 수 있는 그러한 최소한의 배려와 노력을 좀 언론사에서 경주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이시죠? 예, 예. 황선일님. 예, 개인적으로 약간 흥분해서 죄송하고요. 저는 좀 흥분하는 체질이라서 마지막으로 저는 미디어 속 장애인의 모습이 비장애인의 시선에서가 아니라
장애인의 시선에서 만들어지고 표출되고 그런 평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KBS의 장애인 그 방송 시간대가 정해져 있죠. 예. 저녁에. 예. 예. 그런 프로그램은 어떻게 느끼세요? 좀 어떻게 보면 네. 좀 저도 좀 반대. 아직까지도. 예. 그 부분 또 따로 논의를 한번 하도록 하고. 예. 어쨌든 그것도 썩 만족스럽지 못하다. 예,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죠?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들을게요. 오래됐거든요, 그 내용처럼 방송이. 너무 장애인을 너무 편파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떻게 편파적으로? 힘들어 보이는. 힘들어 보이는 점. 근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행동 방향이 물리적으로 힘든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나도 그렇지만 보고 있는 게 힘들다. 그게 비장애인들한테는 저 너무 불쌍하네 이런 식을 그렇게.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우리 그런 스스로가 느낌이 그렇게 강하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네. 그걸 좀 고쳐주시려면 그런 뭐 시설이나 그런 거를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하게 네.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네. 그런 여건이나 환경을 좀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예. 좋겠다. 아직도 뉴스화가 될 소스는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이거 기자 생활할 때 자립센터 소장님들하고 얘기하면서 소스들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시설의 문제, 문제가 있는 시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방송을 통해서 못 나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역시 오늘 이 자리에서 또 한번 제가 직면하게 되는 현안들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두 분께도 마무리 발언 부탁드릴게요. 우리 황유리 씨가 먼저 하실까요? 네. 그 저널들은 좀 더 세상에 이슈가 되는 거 아니면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거나 그냥 핫한 뉴스 토픽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진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진짜 뉴스들 알아야 되는 것들을 좀 더 솔직하게 뉴스를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미디어에서는 저도 장애인들이나 좀 더 장애인들이나 우리의 발달 장애인의 이런 사람들을 특별하고 막 케어해야 되고 막 우리가 보살펴야 되고 불쌍하고 이런 식으로만 비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냥 주위에 아저씨가 뭐 교통사고 당했는데 그냥 다리를 절면서 맨날 술 먹고 노래 부르는데 항상 행복해 보이더라. 그 해피엔딩 이런 그냥 일상적인 모습, 평범한 모습으로 좀 더 스무스하게 우리한테 다가와주는 미디어로 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잘 살아가는 이웃 좀 더 친근한 관점 네. 그런 것도 또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박 수장님. 네, 어쨌든 오늘 주제가 이제 미디어 속 장애인 이대로 좋은 거니까 어쨌든 미디어, 언론 방송이든 드라마든 계속해서 장애인들이 이제 많이 노출이 되는 게 결과적으로는 뭐 좀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자주 보면 또 익숙해지고 또 익숙해지면 편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노출이 이제 많이 됐으면 싶고 우영우 2가 언제 재생할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왕이면 저런 험한 뉴스보다는 그냥 일반적이고 그런 뉴스들이 장애인 관련 많이 이제 방송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장애를 소재로 해서 드라마나 다큐나 언론 보도가 될 때 좀 더 현실의 비중을 두어라 라는 말씀도 깊게 새겨 듣겠습니다. 자, 치열한 토론 오늘 이 이야기들은 제가 볼 때는 결론이 없다 할지라도 이러한 이야기들과 우리가 품고 있는 생각들을 외부로 표출함으로써 주어지는 피드백들, 다양한 피드백들을 통해서 또 다른 지금까지는 또 다른 사회적인 여론이 형성되리라고 보고요.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결론을 유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들 마음속에 품고 가는 한 가지 결론도 물론 있겠지만 이러한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여론을 표출해 가는 우리들의 의견이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우리 이런 생각들까지도 하고 있다. 라고 미디어에 우리가 미디어를 이용해서 이야기하는 과정들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또 다른 관점에서의 결론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아무쪼록 안다는 게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예.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면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내 가족이 그런 상황이 언제든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또 나이가 들면 우리는 다 장애를 갖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엘리베이터를 우리 장애인들만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쟁한 건 아니에요. 몸이 불편한 산모도 일적 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되고 나이가 들면 계단 오르기가 힘드니까 잘못하면 낙상 사고 크게 나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투쟁했던 겁니다. 비단 우리만을 위한 시설은 아니에요. 좀 더 저희가 넓은 관점으로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관철시킬 수 있다면, 더 많은 우군들이 있다면 훨씬 더 설득의 심리학적 관점에서 우린 유리하다. 많은 사람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게 장애인이 있든 없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안다는 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족이 있고 안다. 한일전이 펼쳐지는 스포츠 게임 속에서도 한국과 일본 커플 부부간에 남편은 한국 사람이고 여성은 일본 사람인 경우는 많거든요. 함부로 상대편을 들거나 자기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 편을 들지는 않는데요. 안 그러면 서로 조심스럽거나. 그래서 이게 누군가 우리 구성원 중에 있다면 정말 쉽지 않게 함부로 논할 수 없는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우리를 모르는 수많은 불특정 다수에게 소구력 있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해야 될 이유는 분명히 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또 디딤돌을 놔준 네 분의 패널들에게 아낌없는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리액션 좋아. 할 때 저기 선물 꼭 주세요, 우리 정아. 리액션 좋아. 네. 헬렌 켈러 하면은 여러분 뭐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헬렌 켈러. 가장 우리 장애를 극복한 대표적인 선두 주자, 또 우리 누님이잖아요. 헬렌 켈러가 장애를 극복한 데는 물론 자기 혼자만 있었던 건 아니죠. 설리번 선생님 계셨습니다. 근데 이 헬렌 켈러는 실제로 여성 참정권에 앞장섰고 인종차별 반대에도 앞장을 섰습니다. 본인의 장애에 대한 부분을 더 넘어서서 투쟁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장애인 복지 물론이고요. 노동자의 보호 운동 등 사회 변혁을 꿈꾸는 사회 운동가였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토론을 통해서 미디어의 역할이 무엇인지라는 생각을 다 같이 공유하게 되는 귀한 1시간 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속에서 장애인의 올바른 모습이 좀 더 제대로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토론회를 마칠까 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네 분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멋진 그 어떤 토크쇼나 그 어떤 훌륭한 공연 연극보다도 더 멋진 본인들의 롤, 역할, 연기적 영역까지 포함해서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훌륭하다는 자평의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아낌없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